인간에게 묻잖아요. 넌 어떤 삶을 살 건지. 도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삶을 살을래? 넌 어떤 방식으로 너의 삶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물어야 되고, 그 묻는데 반드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도시의 가치, 또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 그런 게 있는 거죠. 도시는 한 시대의 것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당대 한 시대만 사는 걸로 모든 도시를 디자인하고 있는 거죠. 홍콩에 가면 지금 집이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아무도 철거를 안 해. 100년 된 이 아파트, 이걸 누가 철거할 거냐, 철거 비용 누가 낼 거냐, 이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열스마되고 기후위기가 왔을 때, 그럼 에너지 약자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이 도시를 돌려갈 거냐. 결국 이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거죠. 삶이 아니거든요. 밖으로 밀려나니까, 밖에가 폭염이라서 45도, 50도가 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 결국은 당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화성시가 서울시 한 1.4배 됩니다. 그러면 산도 많고 습도 많고 뭐 강도 많고 많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시아오가 있는 비봉습지공원을 저희가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린 스마트 도시처럼 만들려고 해서 친환경 도시로, 보다 생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화성호에 저희가 남사르 습지 등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호의 갯벌을 남사르 습지의 등재를 추진해서 환경 문제를 조금 더 이슈화해서 남사르 습지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훨씬 보존해야겠다, 이러한 시민인식을 고취시키면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2018년 나무관리 선언을 채택을 해요. 그래서 나무를 함부로 못 비게 하고 가급적이면 인도를 설치할 때 이열식재를 의무화하는 이제 정책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나무를 심은 게 100리길을 조성을 했어요. 하천 쪽으로 나무를 많이 심었죠. 시민 1인당 이제 한 그루씩 나무 심기를 하자 해서 심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탄소 흡수라는 측면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파리 계획에서 준수했던 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인벤토리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 2035년에 가면 그 17.5%를 감축하자. 6개 분야 75개 정책 사업들을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 그 실국별로 추진을 하게 하고 계속 이행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 전환에 관한 이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3월 임시에 들어가는 조례가 녹색 건축물 기준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이제 녹색 건축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들은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창릉 3기 신도시나 테크노밸리는 LH 경기도시공사, 고양시가 3자가 녹색 건축물을 지키로 이미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는 천만그루에 나무와 꽃을 심어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자. 정원은 뭐가 있어야 정원이 될까요? 첫 번째는 정원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나무와 꽃을 심어야 되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있는 거죠. 나무와 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정원을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약간 좀 너무 넘치는 이야기. 사실은 정원은 우리 사람들하고 나무와 꽃하고 흙, 이 3자가 만들어내는 상호작용 관계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되게 자연을 이해하기도 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 그걸 통해서 치유도 되고 또 회복도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일이기도 하고 이제 지난 임기 때 전주역 천마중길이라고 이제 전주역부터 한 850m, 900m 되는 공간을 직선의 길을 곡선으로 만들고 광장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서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역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도청 소재지 중에서 역세권이 죽어있는 거의 유일한 도시가 전주예요. 더구나 1000만 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전주역 앞이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안마시술소 뭐 이런 걸로 다 그렇지만 그것도 활성화도 되지 않은 완전히 폐허된 공간이었는데 천마중길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쪽도 변경이 되고 나이트클럽은 이제 호텔로 변해가고 또 오래된 병원이 떠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대학교 기숙사가 들어오고 도서관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수술한 게 아니고 도시에 침을 놓은 거죠. 다 수술해서 다 재개발해서 바꾸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일종의 그런 천마중길이라는 도시 숲을 만들면서 그런 침술로 도시가 변해가고 있는 거죠. 개발을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이 색깔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도시는 당연히 켜져야죠. 인구가 늘어나는데 당연히 도시가 팽창하고 시민들이 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도시의 의무죠. 근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계속되는 도시 팽창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오죠. 그게 진짜 난개발이죠,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도시들이 다 난개발되면서 그 도시의 정체성을 다 없애고 도시의 정체성이라는 게 도시의 시간이잖아요. 도시의 본질. 그래서 저도 여전히 힘들죠. 여기가 전주의 구도심이에요. 한옥마을이 7만 평인데 구도심 100만 평을 지금 재생하고 있어요. 3년 전쯤에 높이를 다 제한을 했어요. 저기를 프랜차이즈를 제한을 다 했어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로 오면 거기는 확 살아나죠, 사실은. 건물값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유명한 브랜드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으로 상권이 확 살아나죠. 근데 전주라는 도시는 없어지는 거죠.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놀랍습니다. 아, 완전히 로컬 브랜드들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난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도시 팽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구도심 내에는 가급적이면 그 도시의 정체성, 그 도시의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파리 기후협약을 준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누구도 이르지 않다. 지금 하는 것이 가장 늦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중앙정부가 조금 더 법제화시켜서 의무사항을 우리한테도 부과를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